LH 사건이 터지니까 부동산 투기 대책 특위를 만들어요. 네. 거기 특위위원으로 곽상도가 됩니다. 이 적반하장이죠. 뭐. 네. 그 투기꾼들로부터 50억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한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는 네. 곽상도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50억 판결, 네. 무죄 판결이 났는데 정영학 녹취록이 거의 탄핵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왜 탄핵이 됐는지. 그러니까 탄핵이 됐다라기보다 검찰이 입증을 게을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뇌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직무 관련성 최소한 더 나아가서 대가성까지 입증하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네. 단순 뇌물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만 증명해도 돼요. 직무 관련 있는 자로부터 특별히 어떤 대가 관계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3자 뇌물로 가게 되면 그걸로는 부족하고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명확한 대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부정 청탁으로 취급돼서 이제 제3자 뇌물이 되는데 이 구조에서 그러면 곽상도 씨의 지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곽상도 씨가 그 검사를 그만두고 박근혜 정권 이후에 공직으로 복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대 민정수석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세 가지 공직을 가져요. 첫 번째는 민정수석. 네. 그러니까 초대 민정수석이죠.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공직을 뭘로 갔냐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직을 이른바 국회의원을 하는 거예요. 선출직으로. 2016년 4월에 당선이 돼서 5월 30일부터 취임해가지고 갔죠. 네. 그러니까 그 구조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의 공직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공직 과정에서 검찰이 민정수석 부분은 전혀 수사를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곽상도를 수사는 하고 싶죠. 곽상도도 그렇게 꼭 봐주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민정수석 시절을 조사를 하면 필연적으로 자기 식구들이 딸려 나오죠.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죠. 왜? 민정수석 하는 일이 검찰 관리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청탁을 받았다? 검찰 일이잖아요. 자기 선후배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전현관들이 줄줄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거 뭐냐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에 하나은행에 업무를 봐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직무 관련성을 딱히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하고 하나은행에 대출 관련 알선하고 안 떨어지잖아요. 잘. 그러면 구체적인 대가 정확한 청탁이 있고 청탁을 탁 처리해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녹취록엔 그런 말은 등장 안 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은행의 그 흔히 말하는 진술을 받아내야 그렇죠. 받아내야죠. 그러면 보통 그런 기업인들 진술 받아낼 때 처음에 뭐부터 하죠? 기업 횡령배임부터 털죠. 목줄을 탁 걸고 있는 다음에 너 땅권 있잖아. 그렇죠. 이거 불어 임마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 그렇죠. 내가 선처해 줄 수 있다. 근데 나올 건 나와야지. 너 지금 그 보니까 다 그 곽상도 씨 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강도 있는 수사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결국에는 국회의원 시절인데 국회의원 시절에 두 가지 건을 들고 나왔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곽상도 의원이 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네. 그 상임위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 그 부분을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탁과의 관련성을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그것들을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청탁에 대한 입증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실제로 뭐 그 관련해서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했다는 건 그렇죠. 나왔지 화천대에서. 예,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묶어갖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아들도 전혀 뭐 수사의 대상이 아니 왜냐면 이게 출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동시 입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되게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서 혐의를 부인해주고 그러면 둘 사이밖에 모르는 얘기라고요. 굳이 얘기하면 김만배까지 3명밖에 몰라요. 근데 3명이 다 아니래. 증명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3자 뇌물죄로는 제3자 뇌물죄가 청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청탁이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검사들 내부 고구마 줄기처럼 관련된 민정수석실에 이걸 제대로 조사 안 했고, 그렇죠. 하나은행을 제대로 조사하지 그렇죠. 않았고, 그리고 진술 확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교문위원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 이제 LH 사건이 터지니까 부동산 투기 대책 특위를 만들어요. 네. 거기 특위위원으로 곽상도가 됩니다. 이 적반하장이죠. 뭐. 네. 그 투기꾼들로부터 50억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한 거예요. 아니 그 양반은 곽상도는 요즘에 또 윤미향 판결 때문에 다시 소환도 됐어. 곽상도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정말 못된 짓은 다 골라서 지난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딸, 아들 누구보다 괴롭혔던 사람이 그러니까 박상도입니다. 박상도야. 네, 박상도가 네. 남의 그 진짜 다른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혹독하게 그럼요. 조국 장관 포르쉐. 예, 그것도 그랬고요. 아유 정말 진짜 이씨 그냥 못 박상도. 넘어가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아들 통해서 자기 50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뻔뻔한 인간이야 저 인간. 먼저 온 상속이라 그러잖아요. 아들한테 미리 상속해줬다고. 부동산 투기대책 특위는 사실 대장동하고 딱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은 인정했어요. 직무 관련성은 인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른바 그 논리가 나온 거예요. 독립생계. 본인한테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출간 아들이 돈을 받았는데 그거는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곽상도 씨가 직접 받은 걸로까지 보긴 어렵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수사도 봐주기 수사했고 네. 판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수처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뭐 이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꼭 공수처 변경이 아니라 저는 약간 아쉬운 게 판례가 그 제시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채무 부담하고 있는데 대신 갚아줬다. 아니면 뭐 본인이 부양 의무가 있는데 대신 그 부양 의무 있는 쪽에 사실상 돈을 줘가지고 부양 의무에 도움을 줬다. 부양 의무 이행에 그런 거는 예시예요. 대법원 판례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경제적 밀착 관계에 있으면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결국에 상속의 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독립생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라는 거예요. 근데 법원의 판단 이전에 검찰이 가장 입증이 쉬운 거 왜냐하면 녹취록에 양 얘기가 다 등장해요. 두 가지 얘기가. 22부에서 이번에 그 판결을 낼 때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증거 능력도 인정되고 신빙성도 상당히 있다예요. 있는데 뭘 부정했냐면 2019년 이후에 이익 분배 과정에서 그 좀 비용을 부풀리게 한 허언일 수 있는 김만배의 말을 다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어떤 다른 정황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아니 근데 밝혀져야 등장했어요. 녹취록에. 언제 등장하냐면 그 재판부가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녹취거든요. 네. 근데 2013년 3월 5일, 3월 7일 양일간 녹취된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네. 청와대 통해서 남욱 수사를 막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김만배가 내가 하고 있어. 그때 민정수석이 곽상도 그때 아니야? 민정수석이 곽상도입니다. 그러네요. 곽상도 딱 떨어지는 거죠. 야.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